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장 후반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요. 이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주는 의미, 요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내일장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2000포인트의 의미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000포인트가 안착을 했다,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역의 흐름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죠. 장중에 조정을 받고 저점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보합권역에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대신에 이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계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화학 쪽 섹터도 나름대로 이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들 내일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장은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좀 다져놓고 난 이후에 반등인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135만원권역대의 저가권역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군들이죠. 일단 기계라든가 조선, 화학, 철강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목표치가 도달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눌림 조정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못 올랐던 종목군들 속에서도 주도 섹터, 즉 눌림목을 형성해 주고 있는 주도 섹터들이죠. 내수 섹터들이나 자동차, 그리고 여전히 IT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 내지는 눌림목을 마무리를 지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해서 따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승 가닥을 완연히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은 약간씩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어가는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제 변동성 랠리에서의 종목 차별화 현상. 그래서, 종목들이 뚜렷한 차별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꼭 쥐고 가야 된다는 얘기 여전히 좀 드리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들은 분명히 성장성을 가지고 그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있는 효용 가치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왜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으면서 코스피도 오늘 조금 건전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이 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종목적으로 하반기에 주도를 할 섹터가 어떤 게 있으며 그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서도 탑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탑픽에 대해서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물인터넷입니다. 이 주도주군을 형성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이고 이 사물인터넷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전자, 즉 SK하이닉스를 좀 탑픽으로 꼽아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자,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 스마트카, 그리고 전기차,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쪽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종목적으로 뚜렷이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테마에 편승해서 살짝 올랐다가 빠질 수 있는 종목군 자꾸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시면 안 돼요. 따라가는 매매 진행해서 여러분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동안 코스닥이 조금 빠지면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 타야 된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강조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투신을 따라다니는 매매를 해서 결코 수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얘기까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시청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분명한 기준을 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라는 거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종목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상담부터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이륜차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예, 내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한 28% 정도 됩니다. 이륜차라는 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모비스에. 현대모비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0만 1,500원. 네. 70%. 70%요. 예. 자동차 부품주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현대모비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하신다나요? 예. 근데 다시 이게 탄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그죠? 예. 일단 이 부품사들, 대형 부품사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현대위아가 좀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도가 좀 있고요. 예. 근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렸다가 주가를 회복시켜 놓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죠? 예.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일단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가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를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점 일단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줄곧 박스권역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상단권역이 약 한 32만원권역이고요. 하단권역이 25만원짜리대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딱 중간 라인대에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일단 금일 외국인이나 기관 쪽이나 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41선짜리대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이나 이런 생각은 크게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3천원짜리대에서 한 31만원 정도대 요 정도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저항짜리대에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모비스에서 현대위아로 좀 갈아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괜찮아요. 왜냐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중국 쪽에 좀 진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현대모비스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현대위아나 만도가 좀 더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동차 업황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좀 군림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후발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현대위아 쪽이 좀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장기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는겨?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끝까지 뭐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한다라면 32만원권역까지는 들고 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을 따져보게 되면 약 한 지금 자리대에서부터 보게 되면 10, 2, 3%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현대위아라면 좀 더 클 겁니다, 수익률이. 그렇다면 여기 자리에서 현대모비스보다는 현대위아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종목을 갈아타실지 아니면 보유를 하실지 그 부분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그렇게 감사하세요? 아이고, 네,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어떻게, 고맙습니다. 먼저 번에요. 예. 기가리인을, 예. 13,150원에, 예. 그 상담했더니요. 예.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한번 다시 문자 주시라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예. 그걸 추가 매수를, 마지막에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12,500원이거든요. 예, 예. 선생님 요거 꼭 수익 나야 되고요. 예. 내일장하고 단기로 좀 이렇게 나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수익을 제가 나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죠, 뭐. 일단은, 네.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기가레인뿐만이 아니고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들어왔었고, 그때 상담하셨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10,000원 이상 때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게 정확하게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 62평 딱 위로 끌어올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봐도 지금 보면 자, 여기 올라오고 있는 선 12평의 어떤 부딪혀가 좀 밀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월봉상에 딱 보면 지지대를 지금 명확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 위로까지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성으로 본다면 기가레인이 결코, 좀 나쁜 회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부과가 되면서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만약에, 요번 달 이내에, 자, 요선 위로 끌어올려 놓으면, 11,300원 위로 끌어올려 놓으면, 이번 달 이내입니다. 이번 달 이내에 11,300원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요. 결국은 이 종목은 다시 13,700원대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요번 달 잘 지켜보시자고요. 일단은, 요번 달 월봉의 마감이 중요해요. 월봉의 마감이 중요한데, 이 월봉의 마감이 만약에, 요번 달 말 월봉 마감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11,300원 위로 이래 살짝 끌어올려 놓으면 이건 차트 모양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이게 다시 13,700원대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그런 걸 볼 줄 모르는데요. 예, 예. 요번 달이래 봐야, 이제 오늘이 7일이잖아요. 예, 예. 이번 달에 만약에 12,500원이 넘어가도, 예. 뭐, 줄이거나 팔지 말고, 12,500원이 넘어가면 팔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예. 그 이익이 안 남으니까 팔지 말고 예. 그냥 하여튼간에 11,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달 월봉 마감이 11,300원 이상이면요. 네. 그때부터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13,700원대까지.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1,900원인데 이제 네. 항상 11,300원이 되면은
갖고 있으라고요. 예, 예. 네. 예, 이번 달,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충분히 11,300원 이상을 끌어올려 놓을 것 같아요. 아유. 들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아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애청하고 먼저 번에는 정 선생님이 먼저 번에 이렇게 상담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문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제가 여기 특강할 때 한번 갈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우정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2,300원에요. 네. 20%요. 20%요. 예,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요. 예,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성이 조금 한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쪽에 이 공급을 하고 있죠. 현대차에.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72,000원대 초반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게 한 76,000원 정도에서 77,000원 정도 때까지가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대가 좀 될 거예요. 예, 그럼 그 자리대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한 84,000원 정도까지도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대는 좀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68,000원 자리대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수익을 네. 내고 나오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유, 항상 날카로운, 여보세요? 네. 항상 날카로운 상담을 진짜 저번에요. 네. 테레비 보고 삼성중공업 네. 정재훈 멘토님이 해주신 거 보고요. 제가 그때 매도 안 했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셨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 진짜 매도 쳐가지고 내 손실을 너무 많이 그냥 놔뒀으면 손실 되게 많이 봤을 텐데 네. 항상 날카롭게 아주 쫙쫙 적중스럽게 많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를 항상 요 방송을 놓치지 않고 봐요. 정재훈 멘토님 나오는 거요. 네, 일단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예, 나 그때 삼성중공업만 생각해도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네, 일단 좋은 네. 종목군들 잘 사셔가지고요.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예, 정재훈 멘토님 좀 날카롭죠?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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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키스트에. 아, 키스트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4,120원. 4,120원요? 예, 아, 이게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그죠? 예. 비중은 몇 프로나 되세요? 비중은 30% 되는데. 30%. 예, 자, 키스트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별 이유가 없이 장 막판에 끌어내렸어요, 그죠? 거의 장 중에는 별로 변동이 없다가 장 후반 들어가 확 빼버렸는데, 예, 제가 봤을 땐 거의 종가를 저가로 만들었는 데는 어떤 지금 시장에 뚜렷한 해석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조금 이유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격을 좁히러 들어온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입니다. 저번에도 이 키스트에 대한 상담을 드리면서 그 기대감이 부여가 되고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실 안 보시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걸 아마 시청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오늘, 일단은 급락의 요인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같이, 투매성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내일까지 어떤 하락이 있으면, 내일 바로 반등을 안 주면 이거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제부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서 3,000원 초반대까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뚜렷한 자리대는 일단 2,000 지지대가 조금 아래 많이 밑에 있어요. 2,890원, 거의 2,900원대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자, 이거를 견디실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30%이기 때문에 비중이. 일단은 내일 이게, 반등을 안 주면요. 분할로 일단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하시고 그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매수를. 왜냐하면 얼마에 지금 잡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2,8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반 정도 손절해 놓고 그 반 정도 손절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2,800원, 그러니까 3,000원 밑에서 재매수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내일 반등이 오면 그 물량 그대로 쥐고 가시면 되고요. 반등이 오면 그 물량 그대로 쥐고 가고, 이게 일단은 지금 너무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럴 때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요.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월봉을 보면 지금 1, 2, 3, 4, 5개월 동안 강한 양봉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번 달에 양봉으로 마감이 될지 음봉으로 마감이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격도가 벌어진 구간이 여기도 3,000원대까지는 지지선이 확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 밀었다가 끌어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종목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스트를 왜 들어가셨어요, 근데? 하도 손에 많이 봐가지고 올라가길래 올라가면 좀 따라 올라가면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 따라가서 좋은 종목군은 뭐냐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입니다. 이건 지금 실적이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은 약간의 거품이 끼게 마련이거든요. 그죠? 아니, 제가 할 때 그때는 막 키스 또 올라간다고, 4,100원 아래서는 매수하라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방송에서 그거 듣고는, 아유,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장기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군들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대감입니다.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거품은 조금씩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내일 한번 잘 추세를 지켜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 이유 없이 빠졌다면 내일 분명히 반등이 올 거예요. 반등이 오면 그땐 들고 가시되, 반등이 안 오면 내일 반등 왔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나? 그 반등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종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가까지? 그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을 매수하셨어요. 50만 4천원에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상담해드렸었는데 일단 반등 시에 매도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하락 추세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최근에 형성됐던 43만원짜리대 이탈할 확률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기관 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이러한 유사한 패턴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세아 베스트리입니다. 과거에 큰 폭의 성장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대로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오랜 시간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3만원짜리대가 깨면 리스크 관리 해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약 한 4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인데요. 자, 잠시만요. 매수가가 28,550원에 비중 20%라고, 예, 말씀을 하셨네요. 자, 아프리카 TV, 자, 이것도, 요거는 그나마 또 키스트보다 조금 나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최근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에 대한 수입료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전체적으로 보면 유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요건 좀 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축적을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요 박스권 흐름에서 조금 변동폭은 있습니다. 요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변동폭이죠. 바로, 23,000원대하고 27,000원대. 좀 폭 자체가 큽니다. 그죠? 27,300원, 23,300원 사이에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대에서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격도는 지금 많이 좁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행보가 나오면서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비중하고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27,300원대 이상은 오니까요. 27,300원 부근에서, 자, 비중을 좀 차익하는 그런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그 상단까지는 다시 보이는 자리대까지 왔고요. 지금 첫 번째 조우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 들고 있는 구간에서 62평이 첫 번째, 저번에 조화했을 때도 강한 리바운딩이 27,500원까지 강한 리바운딩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네요. 13,000원에 20%입니다. 금일에 테슬라모터스가 어제였었죠.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상승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테슬라모터스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들, 기술에 대한 부분을 공개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알려지게 된다면 좀 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시장 쪽에서도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러한 모멘텀이 우리 산업에게는 호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인 자리대를 14,000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4,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저항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좀 14,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대가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2차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약 한 16,000원 정도까지 보고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 3,910원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차이나그레이트는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상담을 드렸을 때 조금 더, 굳건하게 좀 지고 하시는 얘기 드리는 게, 자, 강한 상승이 있었고, 행보가 어느 정도 나왔죠. 거기서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냈었죠.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만, 결국은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구간이었고, 그 구간이 지금 지지를 잘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660원대가 지지대 구간이고요. 자,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고 가세요. 일단은, 목표치를 조금 높게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4,800원대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자, 4,800원대 이상이 되면, 익절가만 잘 높여가시면 돼요. 익절가. 4,800원대가 오면, 4,200원대의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5,000원대가 넘어가면 4,300원대의 익절가를 잡아 놓고 가시면 되고, 5,000원대에서 한참 횡보하고 박스권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익절가 상향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S를 매수를 하셨네요. 5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부분들 염두해 두시고 종목을 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ELS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7월달까지는 지속된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가 상승,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들 120불 정도는 돼야 마진 스프레드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제 마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자리대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기관 쪽에 대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 강도는 강하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이미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1차적으로는 5만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만원 정도대가 월봉상 이탈했던 저점 자리대거든요. 그 자리대를 일단 긴 안목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4만원 부분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ICD 11,800원에 비중 30%라고 4008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ICD가 지금, 굉장히 저점대 영역에서 지금 계속 어떤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했고, 그죠?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긴 기간 동안 행보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심선은 이쪽인데, 즉, 들 수 있는 구간도 한계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종목이고, 사실상 지금 ICD 같은 경우에는 AMOLED 관련주입니다. 아몰레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AMOLED가 과연 장비 증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즉, 내부자가 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주가의 형태는 이렇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상승에 좀 제한을 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상승할 때, 반등할 때 분할로 손절을 좀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참, 이 종목은 말씀드리기가 좀 깨름직하고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저희 최근에 멘토님께서 강하게 좀, 밀었던 분이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운데,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자, 상승의 제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원대 약간 위에서, 일단 분할 손절을 좀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올해 3월 달이었었죠. 코라홀딩스가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예, 이 코라홀딩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라오스에 이제 어떤 진출해서 라오스 쪽에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남아시아 시장, 2륜차 시장이 좀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2륜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18,000 비중, 네? 저기 10%고요. 네. 18,0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18,000원에요. 네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그냥 여유 있게든지 단기전지 다 좋습니다. 자, 우선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우선 2011년도에 5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년 동안
계속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만 봐도 일단 시간적인 소요는 상당히 좀 오래될 겁니다. 일단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네. 한 19,000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19,000원에서 2만원 정도. 네. 그리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때까지 자리는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를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전저점 권역인 약 한 17,000원대 요 자리대가 이탈하게 되면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가급적이면 전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정말 여유있게 뭐 1, 2년 하실 게 아니라면 네. 일단 저는 다른 종목 좀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124,000원에 예. 40%요. 114,000원에 아니, 124,000원. 124,000원에 40%. 40%. 최근에 이 한미약품이 잘 올라오다가, 권리락하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두 가지를 단행을 했어요. 그죠? 네. 요 부분을 조금 의심해 보셨어야 됩니다. 보통 회사들이 무상증자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면 유상증자인데, 이 무유증을 같이 하는 경우가요, 별로 좋지는 않은 경우. 유상증자 받았어요, 제가. 예, 근데 이게 좋지는 않은 경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네. 무상증자를 해주는 이유가 유상증자를 받으라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같이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약간의 꼼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IR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권해갖고 회사들이 이런 식의 무상증자, 유무상증자를 같이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들이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유무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꼼수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무상증자 같이 하는 회사들이 보면 많이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유무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요,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산지가요. 예. 꽤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저희가, 저희가 이거, 한미약품을 굉장히 좀 중국 진출에 성공한 회사다고 강하게 추천드렸던 것은 2012년도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어떤 새로운 사업 때문에 유무상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들 때문에 지금 조정이 깊이 들어온 거고요.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자, 이걸 깼어요. 그죠? 이 103,000원대 자리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103,000원 살짝 깨고 내려오니까 그걸 지금 빠르게 회복한다고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3,000원대 자리가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 선생님 손해 안 보시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128,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반등 시 저는 분할로 좀 손절을 좀 말씀드릴게요. 114,000원입니다. 114,000원 하면 예.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 다음은 20%라도 좀 줄여놓고, 비중 40%신데요. 20%만 좀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난 그래서, 한번 중장기로 가면 어떡하나 해서. 중장기로 가도 지금은 추세선상으로 보면 이제 꺾고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제가, 지금 주봉도 보면, 선생님, 주봉도 별로 안 좋아요. 월봉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래량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본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지만 추세선상 다시 다시 세워서 살려가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점 꼭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11만, 예, 한 3,000원대 이상에서는 분할로. 11만 3천원대? 예, 11만 3,000원대. 아유. 거기 이상에서는 분할로 좀, 손절을 중장가 하시면 가면은 한 11만 8천원 못 갈까요? 11만 8천원까지요. 네, 그러니까 10월달까지 가면? 11만 3천원대에서 8천원까지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좀 매도 전략을 하시는 11만 8천원대 딱 파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까지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11만 3천원에? 네, 11만 3천원부터 이상부터 분할로 손절 좀 10만 3천원 이제 알았네. 네, 예. 11만 3천원? 이상부터, 예, 예.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10%씩 매도하라고요? 예, 예. 분할 매도를 좀 하십시오. 예. 그럼 이게 한 7월달에 갈까요? 7월달요? 네. 아니요, 7월달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한 8월까지는 가야 조금 추세선상 횡보가 지금부터는 횡보가 좀 이어질 거예요. 강한 반등이 오기보다는 횡보가 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었다가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네. 예. 11만 3천원 맞아 좋겠어요, 저는. 예, 예. 예. 그때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예, 계속 기다려가군요. 예, 예.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저 삼성물산이나, 예. LG전자 사면 어떨까요? 예, 선생님,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담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만 8,500원에 네. 100% 샀는데. 100%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건설주가 좀 나빠졌다가, 네.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길래, 네.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적자가 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다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최근에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네. 현대건설 쪽에 중동 쪽에 좀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온 모습들이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금 건축에 대한 부분들, 법률이 좀 바뀌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죠. 따로 이제 수혜볼 종목군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현대건설은 조금 더 밀릴 자리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게 몇 개월 동안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100%까지. 그죠? 네. 그러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을 보시게 되면 항상 주가가 이 초록색 선만 오게 되면 항상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55,0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로 자리매김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대가 저항자리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왕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다,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봐야 됐다라고 하더라도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55,000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58,000원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대안주에 대한 힌트, 5번째, 6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명 변경이 있는 게 5번째인데요. 그 끝에 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효성기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T 모터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있었습니다. 예. 자, 6번째 곡입니다. 전기 이륜차 개발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부여가 됐습니다. 전기 이륜차도 조금, 좀 매력이 있겠죠,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솔 테크닉스요. 한솔 테크닉스요. 예. 매수가는요? 28,000원에 20%요. 엄마야, 28,000원에 20%. 자, 진짜 꼭지를 잡으셨네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이 한솔 테크닉스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까지만 지켜보시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박스권으로 보면, 24,600원. 이 자리대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0%. 네. 네. 반 줄이세요.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면 또다시 밀립니다. 예. 네. 저항이 근데 만만치 않은 저항이에요. 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자, 이 부분이 강한 저항대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2012년도 때도 이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부근 근처에서 한번 밀렸다가 이걸 돌파를 하긴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네. 최근에도 이 24,600원대 부분이 다시 밀리는 자리대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지금 거의 다 끝자락에 왔다는 얘기죠. 그죠? 네. 또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조금 더 올라와서 25,000원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24,3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분할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렇게. 그럼 모두 다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량 매도보다는 일단은 반만 한번 줄여보세요. 아, 반만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그게 한 물량으로 예. 다음번에 매수 자리 때는 네. 요 자리 때까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1,000원 부근, 네. 21,200원 부근 밑에서 네.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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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분할로 좀 매도해놓고 분할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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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방송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죠. 오후 4시입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샘플러스로 접속하시게 되면 오늘장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오늘장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시장이나 종목 전략들 좀 살펴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회도 있습니다. 저희 정예사단이 이번에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요. 6월 21일, 요번 주 토요일이죠. 그죠? 오후 1시부터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문의 전화 1577-7451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자, 어디로 가면 되는지 상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정답이 KR모터스였네요. 자, 이 KR모터스는 지금 실적은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장성과 기대감, 그 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꼭 시청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통해서 해안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